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나?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것도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다가 말입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반찬 투정을 했을 뿐인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5, 퇴직한 지 2년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부끄럽고 또 조금은 뻔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또래 남자분들이라면 아마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내를 안달나게 만드는 방법이라니 이게 무슨 상스러운 소리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제가 35년 결혼 생활 끝에 깨달은 가장 진솔하고도 절실한 부부의 비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죠. 아내는 당연히 집에서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아내는 집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 말에 대답을 안 합니다. 아침에 신문 어디 있어?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오늘 저녁은 뭐야? 물어봐도 시큰둥합니다. 처음엔 귀가 어두워진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하면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는 한참을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관심이 없다니요? 35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매일 아침 저녁 얼굴 보는데 무슨 관심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내가 던진 다음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뭐가 힘든지, 뭐가 행복한지, 뭐가 두려운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35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애들 엄마일 뿐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에게도 루틴이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한테 물을 줘요. 하나하나 쓰다듬으면서 말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예쁘다. 우리 베고니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면서 라디오를 틉니다. 옛날 가요가 나오는 채널이에요. 가끔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하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서요. 1시간쯤 동네를 돌고 오는데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땐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홀로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봅니다. 저는 옆방에서 뉴스 보느라 바쁜데 아내는 혼자 웃고 혼자 눈물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관찰하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35년 동안 혼자였던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 식사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고 혼자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심심할까봐 TV나 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모셔다 드리고 용돈 필요하면 주고 그게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를 한 사람의 여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저도 슬리퍼를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 꽃 이름이 뭐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화분에 관심을 보인 거니까요. 베고니아예요. 예쁘네. 언제 샀어? 작년 봄에 마트에서 샀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10분쯤 이어졌습니다.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내가 해준 아침밥이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메뉴는 똑같은 된장찌개였는데 말이죠. 그 다음 날은 산책에 같이 나갔습니다. 여보, 나도 따라가도 되겠어? 아내는 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싫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아내가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 저기 슈퍼 있죠? 거기 사장님이 참 친절해요. 저 벤치에서 친구들이랑 가끔 앉아서 수다 떨어요. 요즘 저 은행나무가 참 예쁘게 물들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지만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보긴 봤어도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아내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였는데 화장도 살짝 한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당신이 요즘 날 좀 봐주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35년 동안 제가 자기를 좀 봐주길 기다렸던 겁니다. 그저 쳐다봐 주기만 해도, 말 한마디 건네주기만 해도 아내는 그렇게 설레는 거였습니다. 예순이 넘어도 칠순이 넘어도 여자는 여전히 여자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친구분들은 요즘 뭐 하신대요? 젊었을 때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내가 어색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씩 진짜 속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서예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왜 안 배웠어? 애들 키우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시간이 없었죠.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늦은 게 어디 있어? 내가 같이 배우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60 중반의 나이에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해서 먹물을 여기저기 튀겼는데 아내는 제법 솜씨가 괜찮았어요. 여보, 당신 재능 있는데? 그래요? 아내 얼굴이 빨개지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20살 새색시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안달나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해외여행도 아니었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함께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서예를 배우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잘 잤어요? 예전엔 그냥 묵묵히 식사 준비만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TV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앉습니다. 뭐 보세요? 그냥 뉴스. 나도 같이 봐도 돼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걸 보던 우리가 이제는 같은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아내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친구 만났는데요. 그 친구 딸이 손주를 낳았대요. 그래요? 친구분 기쁘시겠네? 그쵸? 근데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도 참 예쁘죠? 그럼요. 당연하지.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저는 이제 너무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 어디로? 강원도 산골 마을. 친구가 거기 펜션 한다고 놀러 오래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뭐 하러 그런데 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좋토. 언제 갈까요? 아내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산, 맑은 계곡물, 조용한 펜션. 저희는 이틀 동안 산책도 하고 계곡에 발도 담그고 밤에는 별도 봤습니다. 둘째 날 밤 펜션 마당에서 아내랑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행복해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요즘 당신이 날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게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도 행복하오. 당신과 함께여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중년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같이 웃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한 명의 인간으로, 한 명의 여자로 존중해주면 됩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돈 벌어다 주고, 밥 먹여주고, 지붕 아래 재워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의무였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이 설렙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서로 인사하고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산책 나가서 손잡고 서예 교실 가서 같이 배우고 집에 와서 드라마 같이 보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내일 뭐 할지 계획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는 이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35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게 이거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 또래 남자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무슨 생각해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아내도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그러면 어느 날 당신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은 젊은 날의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하오. 처음엔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말이니까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내가 수줍게 웃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말이죠. 60 중반의 늙은 부부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중년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